안녕하세요. 제발 잊지 마의 여의구 강사입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우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잖아요. 그건 우리가 10가지 정도 그 종류에 대해서 쭉 알아봤었는데,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러면 그런 종류 다양한 치매가 걸리게 되는데, 거기에 걸리게 되는데 필요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위험한 인자들이, 그죠? 다 있겠죠. 예. 그 위험 인자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아보고 사전에 미리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은 그런 다양한 위험 인자들이 한 90여 가지나 이렇게 돼요. 90여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한 두서너 가지, 12가지 정도 그렇게 다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시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잠깐 다루기 전에요. 이걸 화면을 좀 잠깐 보시면은 어떤 화면 같아요? 모습이 어떤 모습이세요? 모습으로 보이세요? 숙녀로도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약간 나이 드신, 그죠? 할머니로 보이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그죠? 근데 우리가 보는 시점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치매 어르신을 갖다가 또 정말 고귀한 존경 어린 정말 덕망 있는 분,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고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치매를 충분히 알고 거기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안다고 한다면은 결코 이게 두렵고 무서운 질환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거의 지장이 없는 그런 질환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좀 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치매 예방에 대한 위험 인자들을 쭉 볼 텐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치매 예방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쭉 설명하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위험 인자들을 최대한 사전에 예방하고 그걸 갖다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대처를 하고 한다면은 근 35% 가량을 갖다가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보건기구에서 그런 제시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을 사전에 알고 잘 위험 인자들을 파악을 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죠. 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사람이 노화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방향 어쩔 수 없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00년도에 65세 인구가 7%가 넘었어요. 7%가 넘어가지고 이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접어들게 됐었고, 그다음 2017년도에 14%가 넘어서 고령 사회로 이제 접어들었어요. 현재 는 고령 사회죠. 근데 앞으로 2026년도에는 2025년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202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의 20%가 65세 인구 20%가 됐을 경우에 대개 65세가 20%가 넘어버리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요. 예. 불과 이제 몇 년 안 5년, 4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노화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 성향도 보게 된다면은, 저는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2019년도가 76만 명, 작년도에가 이제 79만 명, 이제 2024년도에는 100만 명, 그리고 또 2035년도가 200만 명, 2050년도에는 이제 300만 명, 이렇게 급속히 이제 증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굉장히 노화에 따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제 관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다음에 위험인자를 보게 되면 이제 가족력이라고 되어 있죠. 가족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가족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 그 생활 환경이랄지 식습관이랄지 모든 것들이 이제 그 생활 환경 속에서 같이, 그죠? 가족들이 어우러져 되잖아요.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럼 가족력에 따르는 어떤 치매 유전적인 요인은 어느 정도 되는가? 우리가 볼 때 중앙치매협회에서, 중앙치매센터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5 내지 10%, 예, 가족성이 이제 20에서 30%, 그다음에 일반이 이제 한 60, 70%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미국 유전체학 연구소에서 의하면은 유전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극박성이 있느냐면요, 보통
우리가 치매를 이제 앓게 되는 그 원인이 시작되는 시점이 보통 한 20년 전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치매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 그 전 단계인 자기 인지 장애, 소위 이제 SCI라 해가지고 주관적인 인지 장애, 소위 건망증 단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한 20년 정도부터 시작되는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이전 20년 전부터 또 그러니까 40년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0세에 의해서 치매가 걸렸다 그러면 20세부터 유전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가족인 경우는 20세부터 이제 그런 질환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는데 영국의 엑스터 대학에서는 결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방을 미리서 선제적으로 한다면은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꾸준하게 이제 운동을 한다든지 금연을 한다든지 절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 예방 관리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한 30% 정도 더 위험으로부터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결코 유전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얽매이지 말고 건강한 식습관, 건강한 생활들을 또 미리서 치매에 대한 그런 위험 인자들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늘 생각하면서 생활한다면은 결코 여기에 구애되지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성별입니다. 성별.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있죠. 한 13% 정도 더 걸려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이 치매 위험이 한 2.85배 정도 이렇게 높게 되는데 여성들이 왜 치매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네? 스트레스. 남자들은 스트레스 안 받나요? 아, 그런가요? 예, 스트레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누가 더 오래 살죠? 네? 오래 사는 게 아무래도 여성들이 더 오래 사는 것이 이제 아무래도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폐경에 따르는 에스트로겐이 이제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에스트로겐이 어떤 역할들을 하게 되냐면 인지 기능을 올바로 적응하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보강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에스트로겐이 그게 이제 급속히 감소하는 바람에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이제 지금은 좀 덜한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학력. 옛날 어르신들 이제 80세, 90세 넘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글도 모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문해적인 어떤 그런 습득력이나 이런 게 줄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13% 정도 이제 더 이제 걸릴 확률이 더 많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는데 꼭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덜하는데 저게 뭐라고 돼 있죠? 건강평가심사원에서 나타나는 건 해준 건데 실질적으로 69.7%가 여성들이 이제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남성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질환 같은 경우. 그럼 10명 중에 7명이 여성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아요. 아까 그 요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래 사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에 대한 분비나 에스트로겐, 남자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인데 이것은 이제 거기에 영향력이 좀 못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학력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러기도 했대요. 옛날에 출산 지금은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밖에 이제 안 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전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사형제지만은 또 유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많이들 예전에는 5명, 6명 막 이렇게 난 어르신들 꽤 그랬었어요. 그죠? 이게 서울대 분당 서울대병원 김기웅 신경건강외과 팀 그게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5회 이상 이제 출산을 했을 경우에 치매, 알츠하이머 질환으로부터 70% 정도 더 증가되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요. 또 유산 경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아마 출산에 따르는 그런 후유증에 또 아마 이런 게 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요인을 좀 보시도록 할게요. 환경 요인인데
오면서도 오늘 약간 이제 날씨가 포근하면은 겨울철에는 뭐가 막 오죠? 예, 미세먼지. 아, 미세먼지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상당한 악영향을 끼친다고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은 미세먼지 자체가 있잖아요. 혈관을 타고 먼지 자체가 혈관을 타고 온몸에 침투해서 뇌에까지 올라가서 있잖아요. 예, 뇌에까지 올라가서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치매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코는 우리가 이제 비염, 그죠? 귀는 이제 중이염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침, 그다음에 이제 호흡기 질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그러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요즘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감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회적 비용이 결국은 이제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요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를 최대한 감축시키고,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마스크가 생활화돼 가지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은, 예. 그걸 아마 코로나가 지난다 하더라도 겨울철 되면은 마스크를 습관적으로, 예, 아마 끼고 생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세먼지가 8.4 마이크로 증가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인 경우는 정신행동 증상이 16.7% 정도가 다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경도인지 장애, 치매가 아닌 경도인지 장애라 하더라도 신경 정신행동 증상 자체가 40.7%나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형상까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그죠?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조사에서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오른쪽 먼저 볼게요. 교육 수준으로 돼 있죠. 교육 수준. 아까 교육계 학력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학력이 높은 사람한테는 낮은 사람에 비해서 좀 덜 치매 걸 확률이 덜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맞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석박사 학위를 받고 뭐 대학 교수님이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년을 퇴직하고 난 다음에 65세 이후에 혼자 그냥 고립하고 있고, 또 사회생활도 안 하고 어떤 공동체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두문부처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예?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뭐 중학교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하셨던 분이라 하더라도 65세 이후도 끝까지 계속 복지관에서 아니면 각종 문화센터에서 아니면 이제 어떤 공동체 생활을 갖다 사회생활을 갖다 열심히 하고 재밌게 레크리에이션 하면서 어디든 재밌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그렇죠. 예, 예, 덜 걸릴 확률이 있고, 꼭 이제 교육 수준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다가 학력이 높다, 낮다 그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저 삶의 활력소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부 외상인데요. 두부 외상은 이제 머리를 다치는 거예요. 머리를 다치는 건데 우리가 머리를 많이 다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머리를 많이 다치게 되죠?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 왜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파킨슨 치매에 이제 걸렸었던 분, 우리 권투 선수, 그죠? 무하마드 알리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렇지, 레슬링 선수 박치기 누구죠? 그게 김일 선수, 그분도 이제 치매.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이제 10분 이상 의식이 소실되는 그런 외상이 있잖아요. 여러 차례 됐을 경우는 실제 일반인들에 비해서 3.8배 정도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축구 선수들. 저 이제 어쩌다가 이제 동네 축구 하다 보면은 볼 날아오잖아요. 헤딩 하면은 머리가 그냥 띵 합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머리 아픈데요.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은 직업 축구 선수, 정말 프로 선수들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리고 세게 차기도 하고. 근데 거기 한번 맞아봐요. 그냥 머리가 그냥 띵띵띵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영국 스코틀랜드 그리스 고대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게 이 두부 외상 있잖아요. 머리를 갖다 이렇게 헤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던 분들이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언제냐면 10년 전부터요.
헤딩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그러냐면 유소년들 10세 미만 애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영국 프리미어 리그 있잖아요. 유소년 축구단도 곧 그걸 갖다가 이제 유소년 축구에서는 헤딩을 안 하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다음엔 또 뭐냐면은 이제 고혈압, 고지혈, 혈중, 자기 혈압 관리 잘해야 되죠. 자기 혈압 관리. 우리 혈압은 몇 미만으로 우리가 낮춰줘야 되죠. 몇이지요? 수축기하고 응축기. 그러니까 120에 80, 그죠? 그 정도 미만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혈당은 100 미만,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200 미만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강요한데 우리가 이제 혈압 같은 경우도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일어날 때 기립성 이제 혈압 있잖아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울 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 경우는 치매에 걸릴 확률 자체가 있잖아요. 그건 도대체 한 18% 정도 더 높다 그래요. 예. 아, 그래요? 잘 그걸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이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혈압에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 콜레스테롤이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있어요. HDL은 이제 고밀도 단백질을 해가지고 이론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도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몸에 몸에 좋은 그런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걸 이제 HDL이라고 하는데 몸에 안 좋은 것은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저기 보시다시피 혈관 내에 있잖아요. 쌓여있는 쌓이는 것들이 이제 노폐물들이 이제 LDL 이제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HDL 좋은 콜레스테롤 같은 것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걸러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식혀주기도 하고, 그래서 혈관을 갖다가 자소통하고 맑게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DL 콜레스테롤 같은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울증입니다. 아, 우울증, 마음의 감기라고도 하죠. 근데 우울증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몸에 안 좋게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울증은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혼자 고립돼 있고 그다음에 우울감이 그렇게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뇌의 어떤 신경세포의 어떤 이제 노화에 따르는 이제 그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상실감 때문에 또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은 해결하는 한 단면을 보여드릴 텐데요. 테레사 효과라는 게 있어요. 테레사 수녀님이 근 90세 가까이 이렇게 사셨었는데 노벨 평화상도 받고 뭐 슈바이처상도 받고 이제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생성되냐면요.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이제 막 생성되고 또 이제 우울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막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분이 뭘 잘 먹었겠어요? 매일 운동했었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세로토닌이라 이런 물질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충만하게 몸 안에 내재되어 있고 너무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이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사랑을 베풀지만은 또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이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울증에 대한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이 이제 없애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옥시토신이나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이렇게 사랑의 호르몬이 생성되면 있잖아요.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갖다가 낮춰주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요. 엔돌핀을 일반 정상인들보다 3.8배 정도 높이는 그런 역할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데 헬퍼 하이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직접 봉사 활동도 가고 누구를 위해서 같이 이제 헌신하면서 같이 일을 해주고 도와주고 물론 이제 이걸 하는 것이 하면 이제 좋겠죠.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그 없어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막 눈물이 나. 막 그런 경우도 이런 효과가 있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으로 정서적인 어떤 그 감정에 대한 호르몬이 사랑의 호르몬이 같이 오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이렇게 테레사 효과를 같이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흡연입니다. 흡연. 우리 환경적인 요인도 있긴 하는데 흡연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바에는 해마다 700만 명 정도가 흡연으로 해서 사망을 한다고 그래요. 예. 흡연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폐질환에 의해서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도 하잖아요. 예, 우리가 먼저 그걸부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치매에도 상당한 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에 비해서 1.8배 정도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음은 이제 잇몸병입니다. 잇몸병은 말해서 이제 소위 양치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양치질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제 뭐 충치가 생긴다든지 해서 그걸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한다. 그 충치 정도야 뭐 별 문제 없겠다. 설마 이게 뭐 치매까지 연결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이제 세균이 우리 이제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세균들 있잖아요. 세균들이 몸 안에 속속히 이제 들어오게 돼가지고 혈액을 타가지고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잇몸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실제 치주 질환에 의한 사망자가 우리나라 사망자료보다는 치주 질환에 의한 로 고통받는 사람 중에 있잖아요. 5명 중에 1명. 여기 5명이네요. 5명 중에 1명 중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에 난청입니다. 난청은 말 그대로 이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잘 안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한테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상대방한테 제대로 말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또 말을 하면은 무슨 헛소리야,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난청에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있잖아요. 소위 이제 고주파라 해가지고 스, 트, 푸, 츠 이런 것들이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래요. 예. 이런 걸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음역을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게 그런 것을 이제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면 좋은데 잘 안 들리니까 그런 훈련 자체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천상 보청기, 그렇지? 예, 보청기를 정부에서 보청기 지원을 해드려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꺼려하는 분들은 이제 인공 와우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난청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보청기라든지 아니면 보청기 꽤 비싸요. 300만 원씩 넘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인공 와우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잘 안 들리던 것이 이제 빵빵 잘 들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한테 이제 충분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 이제 것을 갖다가 충분히 우리가 미리서 예방하기 위해서 난청에 대한 것을 유의를 하시고, 또한 굳이 이제 어차피 이제 걸렸다 한다면은 보청기를 갖다 이용하셔서 착용해서 하는 것도 이제 전혀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난청에 의한 청력 손실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은요, 알츠하이머 정상인들에 비해서 치매 가능성이 2배가 더 높고요. 난청 환자인 경우는 그 3배 정도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또 이제 그런 자료가 또 나와 있어서 이제 같이 알려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시력입니다. 시력 잘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은 또 상대방도 잘 안 보여요. 누가 누군지 잘 보이는데 그때 생각이 또 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자기가 말하려고도 하는 그런 것들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하겠죠. 왜냐하면 뭐 이분이 그분 같기도 하고 저분이 그분 같기도 하고 또 오해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정확한 답변을 또 해드리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이런 시력 때문에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교수팀에 의하면은 이런 시력 때문에 치매가 걸릴 확률이 1.4배 정도가 또 이것도 높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치매하고 난청하고 같이 합쳤을 경우는 치매 위험도가 86%나 이렇게 확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미국 워싱턴대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난청이랄지 시력이 이렇게 심하게 된다면, 난청이 이제 심하고 시력 손실이 많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회적인 어떤 고립감이라든지 우울증, 뭐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어떤 부족, 이런 것들이 현상이 나타나 가지고 이런 치매에 걸릴 위험 요인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수면입니다. 가장 제일 중요한 게 수면이에요. 인간의 살아가면서 일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지낸다고 그래요. 실제 우리가 잠이 보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잠을 얼마만큼 잘 자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건강하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판별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잠을 잘 때, 잠을 잔다는 것은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숙면하는 거예요. 숙면. 푹 자는 거예요. 어린애들, 가난애들 이제 안고 이렇게 있어도 깨지도 않고 그냥 계속 이렇게 푹 자잖아요. 이제 그럴 정도의 어떤 숙면, 그런 숙면을 그럴 정도의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회복되고, 우리가 뼈가 새로 생성이 되고, 뼈가 이제 성장이 되고, 우리가 이제 우리 기억력 있잖아요. 기억력이 회생되고, 그 다음에 면역체계가 점점점 강화되고,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데요. 자, 볼까요? 노인의 수면 패턴의 변화가 치매 위험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가를 갖다가 조사한 결과인데, 30분 넘게 잠이 들면은 잠을 청했어요. 근데 이리 뒤치락 저리 뒤치락 하면서 잠을 30분 막 1시간 넘게 지나야지만 이제 잠을 자게 되면은 1.4배 정도 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있어요. 조사에 의하면은.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가 잠을 또 소위 이제 그게 인면수면이고, 중간에 잠을 깨잖아요. 깨다가 깼는데 다시 또 바로 잠은 좋은데 그게 유지수면이라고 하는데 바로 잠이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리지락 저리지락 하는 경우가 있죠. 하여튼 저도 어쩔 때는 가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경우는 치매 걸릴 확률이 이제 많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어쩌다 그런 것은 괜찮죠. 이제 자주 그런 일이 발생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오랫동안 잠을 자는 경우는 1.7배. 너무 오래 자면은. 막 8시간, 9시간, 10시간, 막 11시간 이렇게 오래 자는 거 있잖아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막 너무나 피곤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우리가 이제 몰아서 잠자는 경우 있잖아요. 몰아서 그냥 점심 때까지 그냥 자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맞아요. 상관없대요. 자기의 건강을 갖다 에너지를 보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런 건 이제 예외적인 거지만은 일반적으로 매일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잠을 잔다든지 그런 것은 안 좋은 거다는 얘기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수면 패턴의 변화가 4-4년간 계속 이렇게 이어졌다. 이 수면 패턴의 변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이제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2배 정도 더 높다 그래요. 치매에 대한 어떤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든지 위험도가 높은 것이 이제 2배 정도나. 또 이제 우리가 반대로 잠자리에 제대로 들어가서 깨어날 때 제대로 깨어나고 이제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주무시고 그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40% 정도 더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때 잘 자야 된다는 얘기죠. 제때 잘 자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무실 때 미국 스토니 브룩 대학에서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크게 우리가 패턴이 3가지로 일반적으로 주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똑바로 이렇게 자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옆으로 자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엎드려서 자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그렇게 있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은 패턴 같아요? 어떤 걸 것 같아요?
옆으로 자는 거요? 똑바로 자는 거요? 똑바로 자는 게 제일 좋대요. 근데 똑바로 자면은 관절에 이제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골이가 이제 발생되는 경향이 이제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이제 병원에 가서 하셔서 그걸 코골이를 고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옆으로 주무시게 된다면은 오른쪽이나 이제 왼쪽 이게 이제 팔다리랄지 이런 쪽에 이제 무리가 오는 경우가 잠자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근데 그런 경향이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주무시게 되면은 소화기 계통에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이 돼요. 눌려주니까 소화기 계통이 왼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잠은 자야 되겠어. 졸음오나. 그래서 잠은 자는데 이게 몸이 더부룩해가지고 배가 더부룩해가지고 이게 잠이 잘 안 오는 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왼쪽으로 주무시면은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면은 잠을 이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실제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왼쪽으로 일부러 누워서 자보기도 했거든요. 그랬더니 몸이 좋더라고요. 예.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이제 이마를 대고 이렇게 자는 경우 이런 경우는 목 관절이랄지 허리 관절 이런 게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주무실 때 똑바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근데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똑바로 자든 이렇게 자든 저렇게 자든 우리 집사람이 또 두 손 들고 이렇게 자요. 근데 혈액순환에 좋대요. 예,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그러기도 하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예. 어쨌든 숙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숙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숙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잠을 충분히 잘 때 숙면을 할 때 누가 엎고 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잠을 잘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뇌의 어떤 뼈의 성장 기능이 있고 호르몬을 강화시켜주는 경우 면역성을 갖다가 길러주는 것도 있지만은 기억력을 유지시키고 증가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 기억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은 이제 점점 이제 뇌가 노화가 되잖아요. 기억력. 그렇게 되면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든지 타우 단백질이랄지 이런 기억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뇌에 침해가 되는데 이걸 멜라토닌이라는 색소 신경 전달 물질 그걸 청소해주는 수면 충분하게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그 수면을 할 때는 그걸 갖다가 청소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숙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숙면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하면 숙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면하는 경우는 그렇죠. 맞아요. 야외 활동을 갖다 그렇죠. 햇빛도 이렇게 쬐고 그렇게 이제 야외 활동을 갖다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낮잠을 혹시 자더라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 번 나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30분 이내 가급적 그렇게 자는 게 좋겠고 너무 이제 낮잠을 많이 자게 되면 저녁 때 제대로 충분히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저 신경 전달 물질의 청소를 해주는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그 물질을 갖다가 방해시키는 역할들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충분하게 밤에 제때 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잠을 자더라도 30분 이내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이제 주무시기 전에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TV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빛이 나오잖아요. 그 빛이 수면 유도 호르몬을 갖다 방해시키는 그런 빛이 소위 이제 블루라이트라고 그래요. 블루라이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소위 휴대폰을 선생님들 보면 모르는데 시청자들도 보면 이제 휴대폰에 그게 블루라이트 그거 필터가 따로 있어요. 그걸 꼭 이제 켜놓고 그저 이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이제 침구라든지 편안한 침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잠자리가 좀 불편한다고 한다면은 좀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 체형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시간에 자서 정시간에 깨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얘들은 이제 늦게 잤어요. 늦게 자더라도 늦게 자면 늦게 일어나면 되지 않냐 그런 것보다는 늦게 자더라도 일어날 때는 정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가장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위 제가 말씀드렸던 멜라토닌이라는 뇌를 갖다가 깨끗하게 정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물질들이 생성되는 시간대가 보통 2시, 1시에서 2시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꼭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면에 대한 그런 역할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게 또 이제 수면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미리서 어떤 각성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은 가급적 그죠? 예, 그렇죠. 카페인 소재 물품이나 음식물이랄지 이런 것들도 안 드리는 게 좋겠고, 그리고 잠자기 전 최소한 30분 전에 그죠? 30분 전에 그런 것은 이제 드시고 이렇게 하는 경우 좋겠고, 왜냐하면 물을 많이 먹는다든지 각성제를 먹게 되면 처음에 이제 잘 인면수면 그죠? 수면이 잘 안 오는 경우 있고, 또 중간에 화장실 가야 돼요. 화장실 가야 돼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잘 감안하셔가지고, 이렇게, 수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인지학습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는 기억력. 그냥 과일들 나왔었잖아요. 과일들 나와가지고 이제 과일 이제 개수도 맞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밥이라든지 뭐 우유라든지 그럼 어떤 김밥이 있고 우유는 어떤 우유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기억력을 되살리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했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인지 기능 중에서 이제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배양하고 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갖다가 오로지 한 곳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것을 찾으려고, 사물을 갖다가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예. 그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어떤 집중력이 강화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하고, 집중력이 소실됐다 하더라도 그걸 이제 보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점점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있는데 이게 숨은 그림 찾는 것이 아니고요. 위하고 밑에하고 다른 그림을 찾는 거예요. 다른 그림. 다른 그림을 찾게 됐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맨 여기서 보니까 왼쪽에 구름에 이제 해가 있잖아요. 해가 있는 거 밑에는 없죠. 그게 이제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은 구름이 어떻게 같은가요? 바뀌었죠. 예, 모양새가 그죠? 바뀌었죠. 예. 종탑 건물 문 있잖아요. 문 들어가는데 문 들어가는 손잡이가 위에는 두 개 있고 밑에는 하나 있고 그죠? 거기서 다르죠.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찾았잖아요. 다음에 찾을 때는 이제 시간을 제한을 주는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이걸 갖다 숨그림을 찾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 걸렸다. 그러면 4분 안에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중력을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빨리 찾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한을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이제 이게 칠면조인지 모르겠는데 칠면조 때 어린애가 이제 모이를 주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위에 이제 뭐 고목나무에 밑둥이 잘렸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죠? 이제 버섯이 있는 거하고 위에는 버섯이 없죠. 그 고목나무에 그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바로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3개인데 위에는 그렇게 4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혓바닥을 내리려면 하고 하나는 내리려면 안 하기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쭉 찾고 난 다음에 찾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림책을 하나 두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다양하게 놓고 찾도록 하고 점점 시간을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집중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거 인지 기능이라는 것이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동화책이라든지 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예. 그때 하고 이제 그 훈련들을 갖다가 어르신들한테 다시 재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얼마나 이제
어르신들의 이제 능력에 맞게끔 이제 잘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예. 자, 다음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 뭐예요 이게? 예, 미로찾기입니다. 미로찾기. 아, 이게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이게 빔이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이 미로찾기는 일단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또 걸리게 되면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또 가고 또 가다가 또 걸리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쭉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을 갖다가 이것도 이제 단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보는 시야가 어떤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 넓게 보거든요. 넓게 보고 아, 이번에 저쪽으로 가면 걸리지. 그러니까 이제 안 걸리게끔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미로찾기의 능력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전부 다 승용차급이잖아요. 5가지 이제 차량이 있는데 여기 성격이 다른 것을 갖다 고르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게. 예, 맞습니다. 트럭이 성격이 다르죠. 예,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보세요. 전부 다 악기류예요. 뭐 트럼펫, 라디오, 그다음에 뭐 기타, 탬버린, 그다음에 기타죠. 그다음에 북, 이렇게 있는데 뭐가 성격이 다를까요? 예, 예, 라디오가 성격이 다르죠. 예, 맞습니다. 예, 성격이 다른 것이 라디오예요. 자, 또 볼까요? 이거는 음료가 쭉 다양하게 있는데 음료에 대한 성격이 다른 게 무엇일까요? 예. 맞습니다. 빨대가 없는 거. 예. 빨대가 없는 컵, 그죠? 이거. 예, 이게 맞습니다. 자, 성격이 다르죠. 예. 이게 이제 집중력,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1번부터 49번까지의 숫자를 갖다가 이게 홀수로 돼 있는 거예요. 막 무작위로 막 섞어 놓은 거예요. 섞어 놓은 걸 갖다가 이제 1번부터 49번까지 찾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1번 찾고 2번은 1번, 그 다음에 3번이 되겠죠. 3번,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7번 위에 있죠. 그 다음에 9번 가운데 있죠. 두 번째 칸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9번. 그 다음에 11번, 맨 밑에 있죠. 그 다음에 13번. 예, 찾는데 이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어려워요. 또 헛수, 또 이제 짝수로도 해보고 그렇게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해보고 난 다음에 다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중해서 인지 기능을 갖다가 강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 치매에 대한 위험인자들, 다양한 한 12가지 정도 위험인자들을 갖추고 있죠. 위험인자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사전에 예방을 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건 35%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치매에 대한 또 집중력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인지 기능에 대한 학습 활동을 집중력을 통해서 또 이제 그걸 강화시켜주는 그런 훈련들을 오늘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소위 제발 잊지 말도록 그렇게 함께 늘 생각하면서 인식하면서 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